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원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또는 완성해서 사거나 만들어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생깁니다. 즉 수선유지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개량하는 비용, 증설하는 비용,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비용, 이때 지출된 비용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식기준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인식기준이 충족이 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 반대가 수익적 지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이런 뜻이고, 요거는 자산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이 금액이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높이고 뭐 금액을 원가를 측정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은 저렇게 돈을 쓰면 바로 배우겠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생산량이 향상될 수도 있고, 근데 그 효익이 한 해에 멈추는 게 아니라 몇 년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건 자산 처리해서, 결국은 자산 처리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처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 현상 유지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곧바로 즉시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출. 돈을 썼는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예를 들면 객관식을 대비해서는 지금 이 표현 잘 봐야 돼. 새로운 생산 공정을 채택했는데 그리고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돈을 썼어요. 생산 공정을, 새로운 공정을 채택하거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생산력이 증대된대. 그러면 지금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거예요. 생산력이 증대한다. 즉 돈을 좀 투자했더니 하루에 100개 만들던 기계가 150개씩 만든다는 거야. 근데 150개를 뭐 1년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더 계속 가겠지. 그러니까 자산 처리하라. 그 다음에 생산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내용 연수는 저 자산을 취득한 목적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간 등을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쓸 것 같냐. 근데 돈을 좀 들였더니 5년 쓸 기계가 10년 쓰게 됐다. 그럼 그만큼 경제적 효익을 5년간 더 받게 되니까 자산 처리하고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라. 그 다음에 상당한 원가가 절감이 된대. 그 기계에다 돈을 좀 투자했더니 물건 하나 만드는데 뭐 100원 들었던 것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뭐 60원밖에 안 든다거나 이렇게 원가 절감 또는 품질이 향상이 되더라. 수량 똑같고 원가 똑같이 나가는데 물건의 질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이런 거에 나오면 뭘로 처리해라? 자산으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그 지출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 지출의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회복하시거나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자산을 원상 회복하거나 원상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 이 비용은 원상 회복 또는 그 현재의 능률을 계속 유지시키는 정도의 지출. 그러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 벨트가 끊어져서 벨트를 갈아 끼우는 거, 또는 물건을 잘 만들던 것이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져요. 100개 만들던 것이 뭐 99개로 98개로 떨어지면 또 돈을 좀 더 다시 100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정도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예를 들면 공장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은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졌던 성능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니까 그냥 수익적 지출인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단기 비용으로. 그 효익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수준을 그대로 떨어졌던 걸 올려놓은 거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사례 볼게요. 본사 건물의 일부를 개축했는데 300만 원을 현금으로 썼어요. 이제 현금으로 300이 나갔을 텐데요.
이 중에서 2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시고 100은 수익적 지출이래.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로 처리하라는 거고, 나머지 100은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고, 이렇게. 자, 그 참고 보시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제 자격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여기처럼 얼마는 자본적으로 하세요. 또는 얼마는 수익적 지출로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죠. 돈을 썼는데 생산력이 증대되는데 200만 원. 여기처럼 기계라면 내용 연수가 연장됐다. 200을 썼더니 원가가 절감됐다. 품질이 향상됐다. 그러면 이 기계라면 기계장치로 하라는 얘기죠. 돈을 썼는데 원상 회복, 능률 유지다. 그러면 그냥 수선비를 쓰라는 얘기야. 단 자격시험에서 차량 운반구 있죠. 차도 고장나면 고쳐야 되잖아. 그런데 차를 고쳤더니 뭐 타이어가 펑크 나서 갈아 끼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본적 지출은 아니겠죠. 그냥 원상의 회복이잖아. 어? 타이어 펑크 나서 갈아 끼웠다거나 뭐 엔진 오일을 갈아 끼웠다거나 차가 고장나서 수선을 해요. 그럼 이제 수선비 쓰면 좋겠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명칭이 차량 유지비라고 있어요. 차량 유지비가 뭐야? 차를 굴리고 다니면서 들어가는 돈 아니야. 기름값. 뭐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도 갈아 끼워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명칭이 있으니까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를 쓰지 말고 차량 유지비를 쓰도록 하세요. 수선비 쓰지 말고. 그것만 조심하시고. 자, 이제 말로 나오면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자본적 지출 볼게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를 했대.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로 하세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대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달았대. 이렇게. 또는 냉난방 장치는 뭐 에어컨 하나 달았다는 게 아니겠죠. 여기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뭐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든지, 그 다음에 빌딩에 피난시설을 설치했다든지, 재해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실되거나 훼손돼서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을 다시 복구시켜 놨다든지, 완전히 못 쓰게 된 거를 복구시킨 거는 자본적으로 처리하시고, 뭐 약간 파손된 걸 갈아 끼우는 정도는 자본적이 아니겠죠.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들은 자본적으로 하세요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적 지출은 건물이나 벽에 도장을 했대. 페인트 칠하는 정도. 회사 건물 오래돼서 페인트 바뀌어진 걸 이렇게 다 칠하면 뭐 이게 갑자기 20년 더 쓰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현상 유지 정도. 그런데 뭐 이런 건 할 수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벽돌 건물로 좀 안 좋은 건물인데 밖을 완전히 대리석으로 다 감싸버려. 그럼 훨씬 더 오래 쓰겠죠. 이런 정도는 뭐 자본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갈아 끼워요. 유리창 갈아 끼우는 거, 지붕에 있는 기와를 갈아 끼우는 거, 이런 것은 그냥 비용 처리하시고 수선비 이렇게.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 소모된 부품 갈아 끼우는 거, 벨트 갈아 끼우는 거 정도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타이어 교체, 타이어 대체,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페인트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유리 삽입. 그 바로 옆에 거는 완전히 멸실된 거고, 이거는 뭐 재해를 입어서 약간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 유지 등 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뭐 엘리베이터 설치, 그다음 뭐 수익적 지출로 자주 나오는 것은 뭐 페인트 칠했다, 타이어 갈아 끼웠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수리비용 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즉 비용 처리해라는 얘기죠. 공장의 기계니까 500번대의 수선비 300, 돈은 당좌수표, 당좌예금의 감소. 18번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는데 150이 당좌수표로 발행이 됐어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유리 교체 정도는 수익적 지출이겠죠. 비용 처리. 800번대의 수선비예요. 공장이 아니니까 금액은 150.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당좌 예금의 감소. 19번 보겠습니다.
상일 자동차 공업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1톤 화물트럭의 엔진 오일을 교환합니다. 현금 지급했고 영수증 받았네요. 화물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죠. 차량 유지비예요. 수선비가 아니라 35,000원. 대변의 현금. 20번. 공장의 전등설비 수선대금 2,400만원을 열공상사에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단 수선 비용 중에 400은 수익적 지출, 나머지는 자본적, 그리고 비품 처리해라. 자변에 400만원이 수익적 지출이니까 공장이죠. 500번대의 수선비 400, 나머지는 자본적인데 비품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금액은 2,000. 그리고 만기 1년 이내짜리 약소금 발행했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10번째 회사. 21번 기계장치 취득 후에 2년이 지난 현재 주요시 수선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600만원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변의 현금. 22번 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고 대금은 당좌수표. 뭐 내용이 없으니까 뭐 고정자산 등록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겠죠. 파손된 유리 교체, 지금 이제 유리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냥 비용 처리. 내용연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은 자본적 지출. 건물 도색은 수익적 지출. 그리고 두 개는 수선비, 이거는 건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공장 건물이에요. 차변에 공장의 수선비 500번대 180, 330 합쳐서 510. 그리고 내용연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은 건물 1460. 돈 줘야 되겠죠.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